당신이 하는 생각, 특히 시간에 관한 생각의 질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년이나 2년 후에는 대부분이 수년, 심지어 평생에 걸쳐 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터닝포인트입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무엇일까요? 편견이 없고 차별도 없고 모두가 공평하게 쓸 수 있는 것 말이죠. 아마 몇몇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지만 그건 바로 우리가 가진 유일하고 유한한 자산인 시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불편한 사실이 하나 있죠. 모두가 똑같이 24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 동안 얻는 것은 천차만별이라는 것. 누군가 수백 년을 일해야 할 돈을 또 누군가는 하루도 안 돼서 벌고 돈뿐만 아닌 행복의 관점에서도 기쁨과 슬픔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즉 삶의 질은 말이죠. 시간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닌 자기계발 최고의 멘토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남긴 조언이에요. 이번 영상은 시간 관리를 마스터하고 성공과 부 그리고 행복을 가져올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시간 관리론 속의 메시지를 가져왔습니다. 브라이언은 이렇게 말했죠.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 활용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잠재력이 적고 기회가 부족한 상황에서조차 시간을 더 잘 그리고 효율적으로 쓰는 덕분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성취를 이루는 것뿐이에요. 즉 시간과 시간 사용법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당신의 효율성과 삶 전반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까지 발견된 최고의 시간 사용법과 시간 관리 원칙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시간과 삶을 온전히 통제하고 내년이나 2년 후에는 대부분이 수년, 심지어 평생에 걸쳐 해내는 것보다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브라이언, 그는 그 시작으로 명확성을 꼽았습니다. 무려 성공의 95%의 비중이 명확성에서 비롯되며 자아상과 목표가 명확할수록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는 시간을 돈에 비유했습니다. 이 둘은 다 써버릴 수도 있고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간과 돈을 그냥 쓰면 영원히 사라지고 돌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때에 따라 수년에 걸친 보상을 얻을 수도 있어요. 수익성이 있는 자산에 돈을 투자하면 몇 년간 돈을 계속 벌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대부분의 부가 이런 투자 과정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시간도 잘 투자하게 되면 그 투자를 통해 수년에 걸쳐 소득을 높이고 더 높은 소득으로 재투자하면 어디서든 그 가치는 높아집니다. 브라이언은 그 스킬을 소득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경제적 자산은 소득 능력입니다. 소득 능력이란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꺼이 돈을 치를 만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하죠. 본인의 잘못도 없이 모든 돈을 잃더라도 소득 능력이 남아있는 한 경쟁의 장에 복귀해 다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평생에 걸쳐 실천하는 행동 원칙입니다. 즉 당신 자체가 평생 키워온 자산이 되는 거죠. 이런 그의 말처럼 우리는 시간을 투자했고 그에 따라 현재의 나라는 자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치는 소득 능력에 따라 매겨지죠. 마찬가지로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나며 상승을 할 수도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연구하고 노력해 기술과 능력을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소득 능력은 가치 하락 자산이 되겠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게리 베커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술 격차만 있다는 거죠. 수요가 높은 기술을 가졌다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반면 수요가 없는 한물 간 기술은 수년이 지나도 일자리조차 구하기 어렵죠. 그리고 연평균 소득이 11% 증가하는 소수의 상위 20% 사람들과 연평균 3% 미만의 소득이 증가하는 하위 20%의 차이점은 단 하나, 끊임없이 배우려는 열정이었어요. 최고 연봉자들은 언제나 독서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자신의 기술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5일 매일 2시간씩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투자했죠. 즉 한 주 168시간 중 평균 10시간을 투자한 덕분에 승진을 거듭하고 가속도가 붙었어요. 생각보다 성공의 대가는 크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시간은 돈과 같으니까 복리의 힘을 더해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투자는 투자금이 정말 너무 중요한데 사람마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다르죠. 하지만 시간은 투자할 수 있는 양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껏 투자를 못했다고 뒤처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해도 늦지 않은 겁니다. 그럼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브라이언은 그 시작을
목표와 전략에 대한 명확성이라고 말하며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 리스트들을 써내려갔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어디쯤일까? 지금까지 어떤 성취를 이루었으며 나의 금전 가치는 얼마인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이르렀을까? 과거의 어떤 선택과 결정으로 현재의 삶에 이르렀는가? 지금까지 성공을 거두는데 가장 큰 덕을 본 것과 실패를 겪게 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5년 후의 삶을, 그리고 모든 면에서 환상적인 모습, 내가 바라는 나의 미래의 상은 무엇일까? 지금 상황에서 바라는 상황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완벽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에게 묻고 답해야 할 질문들, 그리고 그 끝에 이어지는 행동을 통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브라이언은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일상 속의 부산물인 여분의 시간이라고 했죠. 대부분이 소홀히 여기는 하루 중 여분의 시간들이 의미 없이 즐거움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행동이 되어야 해요.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평균 매년 4가지의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 중에는 추진할 경우 백만장자가 될지도 모를 아이디어가 분명 한 가지는 있다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내놓고 부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걸 보며 내가 옛날에 한 번쯤은 생각해봤던 아이디어라고 말한 적이 있지 않나요? 맞아요. 생각은 해봤겠죠. 하지만 그 아이디어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린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결국 아이디어를 높은 수준으로 구현해낸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난다, 이런 말을 생전에 남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름 아닌 단 하나의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성공이 아직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문득 스치는 생각들, 고민,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피했기 때문일 겁니다.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날개가 없는 게 아니라 날개를 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하루 중 여분의 시간을 통해 그 도전을 직접 해나가야만 합니다. 당연하게도 시작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너무나도 겁이 나겠죠. 새로움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심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해요. 브라이언은 그때마다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지 찾는 마지막 질문들을 추천합니다. 오늘 나에게 남은 삶이 6개월 뿐이라는 걸 안다면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물어보세요. 무엇을 더 하거나 덜 하고 싶나요? 무엇을 시작하거나 그만하고 싶은가요? 마지막 6개월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가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가정할 때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든 그 일을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그 대답을 일상생활에 녹여내세요. 늦을 때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대답은 각자마다 다르고 개인이 정의하는 성공에 따라 다를 겁니다. 그런데 브라이언의 글에서 저는 조금 충격적인 성공의 정의를 찾았어요. 성공은 삶에 더 이상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저는 이 문장이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소중한 시간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의 말을 인용하자면 경제적으로 누리는 최대의 축복이 어떤 이유로든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을 내 삶으로 들어오도록 용인할 필요도, 설령 이미 들어와 있어도 내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거죠. 그렇게 좋아하고 존중하는 즐거운 사람과의 삶, 그리고 일을 함께 할 수 있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이어가는 이유는 이 관계에서 내가 겪는 고통보다 얻게 될 보상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서 정말 이득을 얻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분이 얻게 된 것들은 비참하거나 부정적인 기분뿐일 겁니다.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은 삶에 부정적인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 이 사실을 반대로 뒤집어 보자면 그들의 성공은 부정적인 사람들을 애초에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는 말합니다. 당신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똑같은 결심을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부정적인 사람을 제거하기로 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삶에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들이지 않겠다고, 현재 들어와 있다면 당장 쫓아내겠다고 결심하세요. 이번 영상 속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저는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메시지를 읽으며 스스로에게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었고, 시간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도 같지만 조금은 생소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제가 보내오며 지금을 만든 시간들과
원하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야만 할 시간들을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은 스스로라는 자산을 만들고 원하는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가장 소중한 통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리론의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의 시간이 한 번 더 올바른 행동에 투자되고 소중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 브라이언 트레이시 시리즈 마지막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